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선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NA와 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NA는 아무것도 없다, 널은 공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버 원이라는 변수에 3을 입히고요. 넘버 2에 NA라는 값을 입혀볼게요. 자, 그리고 이 둘을 확인을 한번 해보죠. 3이 잡혔고 여긴 NA라고 잡혔습니다. NA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에러예요. 당연히 얘 둘을 더하면 NA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에러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뭐 다른 명령을 쳐도 어떤 명령을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수를 더해 볼게요. 이 썸이라는 게 더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 NA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자, 1과 1을 더해라. 당연히 3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NA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답도 NA가 됩니다. 완전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를 집어넣으면 그냥 공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스페이스바 같은 그냥 공간이에요. 자, 널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답은 그래도 나와요. 답은 그래도 나와요. 근데 사실 NA가 나오면 더 큰 에러인 것 같은데 사실 널 값이 더 큰 에러입니다. 왜냐면 만약 내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뭐 잘못된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NA라는 에러가 나와서 그 잘못된 곳을 찾게 되는데 널이라는 공백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무가 아니라 그냥 공백인 거죠.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마찬가지로 x를 NA라고 집어넣고요. 자, 이 두 수의 NA를 x를 집어넣죠. 이것도 변수에다가 NA를 넣은 거예요. 예. 컨트롤 R, NA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수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NA가 뭔지, 널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 스크립트에다가 우리가 지금 넣어드렸던 엑셀 파일들을 하나씩 여기다 복사해서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 들어갔다가 가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 A 복사하시고요. 새 스크립트 집어넣고 컨트롤 V, 그럼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기. 자, 그래서 바탕화면 말고 바탕화면에 우리 수업에 여기다가 교재라고 쓸게요. 교재 코드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끌게요. 자,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 열기. 자, 교재 코드 R이라고 생겼죠? 네, 그 R.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찾고 싶은 거, 방금 우리 NAO 값을 만들었죠? 그걸 복사, 컨트롤 F 눌러서 컨트롤 V 찾기, 뭐 위로 아래로 잡혀 있죠? 일단 위로 해볼까요? 없어요. 아래로, 네,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교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또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자, 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벡터, 그다음에 매트리스, 어리어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벡터라는 게 뭔가요? 벡터 혹시 이런 들어보셨어요? 벡터 이미지? 또는 옛날에 유명한 영웅 중에 히어로 드라마 중에 벡터맨이라고 있습니다. 벡터.
자, 벡터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무한한 길이를 벡터라고 해요. 하나의 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2차원을 얘기할 때 벡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매트리스. 영화도 있죠?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3차원인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2차원,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그다음에 매트리스, 그다음에 어리어.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52페이지.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담는 특별한 그릇들. 자, 첫 번째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 자, 한 줄로 쭉 늘어서세요 라고 얘기하죠. 저쪽도 이쪽까지. 이거를 우리 계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계란을 한 줄만 모아놓은 거예요. 한 줄만. 한 줄만 쭉 세워놓는 거를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뭐 어렵지 않죠? 자, 김밥 한 줄 주세요. 역시 이것도 벡터예요. 벡터. 자, 그래서 벡터의 장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림을 예시로 들은 것처럼 계란 5개를 저장해야 될 경우, 즉 숫자 1, 2, 3, 4, 5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될 경우 이때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베리어 1에는 숫자 1을 집어넣고 2도 넣고 또 3도 넣었어요. 그런데 나는 맨 마지막에 명령만 얘가 저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요 세 개를 베리어 1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자, 컨트롤 R. 자, 맨 마지막 명령만 수행했죠. 자, 요 1, 2, 3을 베리어 1에는 변수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요 C입니다. C. 벡터의 대문자는 V로 시작할 것 같은데 왜 C를 쓰나요? 그 박힌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V가 벡터 요 V가 다른 명령어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R이라는 코드가 있기 이전부터. 그래서 할 수 없이 C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를 쓰고 숫자 1, 2, 3를 콤마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베리어 1이 뭔지 한번 볼까요? 베리어 1을 치면 숫자 1, 2, 3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자, 자, is 벡터 이거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베리어 1은 벡터가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true라고 대답을 해줬네요. 자, 그리고 클래스를 물어볼까요? 이거 숫자가 맞는지. 자, 클래스 컨트롤 R. 자, 넘버스라고 얘가 대답을 해주죠. 예, 숫자가 1, 2, 3 3개가 들어가도 베리어 1은 넘버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또 진행해 보죠. 우리 복습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다가 콤마나 홀다운표나 쌍따옴표 집어넣으면 얘가 문자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컨트롤 R, 컨트롤 R. 자, 베리어 2가 뭔지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를 때 이렇게 지정돼서 할 수도 있고요. 요 칸에다가 집어넣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어, 깜빡깜빡거릴 때 이렇게 놓기도 하고 요 줄에다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컨트롤 R을 눌러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랬더니 내가 대답을 어떻게 물어봤죠? 1, 2, 3을 대답을 해줬는데 위랑 조금 달라요. 하나만 홀드한표 넣었을 뿐인데 그럼 얘가 정체가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클래스. 자, 그럼 얘가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숫자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숫자만 넣으셔야 돼요. 중간에 문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전부 다 문자로 인식되는 오류가 범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하고 요 내용에 지금 숫자만 넣었는데 한글이 들어갈 수 있나요? 문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한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R. 베리어 3에는 이렇게 글자를 넣었어요. 글자를 넣을 때 홀따옴표 또는 쌍따옴표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쌍따옴표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인식률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동률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할 때는
쉬프트 누르고 쌍따옴표 누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홀따옴표 사용했습니다. 자, 베리어 3가 뭔지 물어보죠. 베리어 3가 뭐니? 라고 대답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글자를 나열을 해줍니다. 그럼 또 클래스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베리어 3의 클래스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네, 캐릭터 문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그러면 5개의 글이 들어갔는데 내가 숫자가 까먹었어. 두 번째는 내가 뭐라고 썼지? 새우깡으로 썼나? 감자깡으로 썼나? 두 번째 글을 찾고 싶어. 자, 이 찾고 싶을 때는 요거를 사용해요. 대문자. 대문자란다. 저기 대가로. 그냥 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둥근 가로를 썼죠. 대가로, 꺾인 가로를 쓰면 뭐든지 찾는 기호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른 쪽에서 들어와도 대가로가 들어가면 찾는 기호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베리어 3에 두 번째가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엔터 치면 감자깡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알았어. 그럼 두 번째 빼고 나머지가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표시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감자깡을 빼고 알려줘요. 그죠? 자, 그리고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범위. 자, 2부터 4까지. 자, 뭐뭐부터 뭐뭐까지 우리는 이 물결 표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물결 표시가 아니고요. 여기 클론 표시를 씁니다. 이 클론은 엑셀에서도 1행부터 4행까지 써라 할 땐 1 클론 4를 씁니다. 함수를 집어넣을 때. 그래서 이 클론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건 뭐겠어요?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가 뭐죠? 감작강부터 맛동산까지예요. 이렇게 맛동산까지를 찾아줘. 엔터 치면 네, 감작강, 고구마강, 맛동산 2부터 4까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제외하고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제외하고 알려줘. 정답은 자, 감자깡, 새우깡, 고구마깡 중에 2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까지 요거를 빼고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가로, 가로 열고, 가로 닫다. 요 기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요것도 하나, 요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퍼센테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자, 퍼센테이지 인 퍼센테이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인. 자, 이렇게 물어보죠. 숫자 1, 2, 3, 4, 1, 3, 5, 7, 9 홀수를 집어넣고요. 이 안에 3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3이 요 안에 있는지 베어러블 5 안에 있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있으면 true. 지금 1, 3, 5, 7, 9에 4자가 없죠? 짝수가 없어요. 4가 있는지 물어보면 패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말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감이 있는지 물어볼 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여기 쌍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홀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쓰셔야 얘가 문자로 인식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정하셨으면 우리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1 더하기 1은 2라고 대답했고 A는 1이고 B는 2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되죠?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1, 2.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 3. 얘는 2, 4. 숫자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벡터를 만드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벡터 1이라는 변수에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벡터 1에는 요거를 입력하고요. 벡터 2에는 4, 5, 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얘를 더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플러스 2.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나요? 쉽죠?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대답을 해서 답을 내줍니다. 네. 만약에 뭐 통계나 연산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벡터 1에는 똑같이 집어넣고요. 벡터 3에는 숫자를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한 줄이 더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할까요? 뭔가 희한하게 나왔죠? 그 경고도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더한 거는 2로 대답을 해줬어요. 이 아이 이 아이 더한 거는 또 얘로 대답을 해줬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됐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아이예요. 요거 4가 5로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 그 아래 특성상 뭐 코드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드의 특성상 이 숫자가 빗나가게 되면 얘 아이는 얘하고 다시 더하게 됩니다. 만일에 요 뒤에다가 5가 들어가면 뭐 숫자 5는 2하고 더하게 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벡터 3를 하나를 더 집어넣죠. 콤마 5를 집어넣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얘랑 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을 합치죠. 자, 어떻게 되죠? 1, 3, 1, 2, 3은 방금 우리가 앞선 생각대로 됐고 5는 4하고 1하고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얘하고 더하기가 된 거죠. 네, 이게 벡터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죠. 여기 랭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숫자를 세어라 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랭스 벡터 1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3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준 거고요. 벡터 3에는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5개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또 여기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죠. 자, 위에 있는 함수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유니온, 그다음에 뭐 setDiff, 그다음에 인터셉트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총 몇 개가 있는지,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이 중에 빼는 숫자가 뭐가 있는지, 뭐가 따로 나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건 그냥 그렇게 된다는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면 되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벡터예요. 벡터는 1부터 뭐 무한대까지